일단 부동산 민심이 좋지 않다는 거는 뭐 지표로 나타나잖아요. 그 평택은 수도권이지만 지금 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그 미분양이 많아서 걱정하는 곳이라서 서울 인근의 수도권하고는 상황이 많이 틀리거든요. 그런 문제들도 사실은 부동산 정책을 필 때 감안할 필요는 있다. 그 지역별 특성에 맞는 그런 말씀 먼저 전제를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좀 아쉬웠던 것은 부동산 공급 대책과 금융 대책이 세제 개편한 이후에 나왔잖아요. 순서가 좀 바뀌었으면 공급 대책과 그 금융 대책이 먼저 나온 다음에 세제 개편이 나왔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은 있는데 그 정부 국회에 이제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세제 개편보다 먼저 부동산 관련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공급이에요. 공급이 가장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집값이 수도권하고 서울, 특히 서울이 문제잖아요. 일조하게 빠르게 몇만호로 공급하겠다가 아니라 최대한 빠르게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곳을 특히 수도권, 특히 서울에 그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정부의 힘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서울시라든지 수도권의 지자체장들의 협조도 필요해요. 부동산 공급과 관련된 주택법이라든지 도정법이라든지 이런 법들도 여야 간에 국회에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삼박자가 다 맞아 돌아가야지 빠르게 공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오세훈 시장도 말로는 공급이 중요하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실제로 또 중요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또 반대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좀 국민들을 좀 바라보면서 여야의 그 유불리나 정치적인 그 관점보다는 좀 국민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좀 협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꼭 듭니다. 지난주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의원님도 수도권 의원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현재 수도권 부동산 민심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일단 부동산 민심이 좋지 않다는 거는 뭐 지표로 나타나잖아요. 그 최근 MBS 조사에서도 보니까 부동산 정책 부정평가가 전국은 56%인데 서울은 66%더라고요. 사실 저희 평택은 수도권이지만 지금 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그 미분양이 많아서 걱정하는 곳이라서 서울과 그 서울 인근의 수도권하고는 상황이 많이 틀리거든요. 그런 문제들도 사실은 부동산 정책을 필 때 감안할 필요는 있다. 그 지역별 특성에 맞는 그런 말씀 먼저 전제를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좀 아쉬웠던 것은 부동산 공급 대책과 금융 대책이 세제 개편한 이후에 나왔잖아요. 순서가 좀 바뀌었으면 공급 대책과 그 금융 대책이 먼저 나온 다음에 세제 개편이 나왔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은 있는데 그 정부 국회에 이제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세제 개편보다 먼저 이렇게 하고, 또 세금 문제는 정말 어려워요. 이 합리적인 그 지점을 찾기도 힘들고, 또 이게 그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계층에서 보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것도 세법을 건드리다 보면 풍선 효과를 내서 피해보는 또 계층이 생겨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세제 개편의 방향은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실거주 1주택자를 최대한 보호하고 초고가, 그 다주택,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겠다. 요 방향성은 옳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일부 그 방향성은 옳은데 그 일부 그래서 그 풍선 효과로 피해가 발생하는 계층에 대한 보완점들은 보완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비과세 1주택자에 대한 과세. 비거주 1주택. 예. 그것이 이제 그 전월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세금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제가 실거주로 들어가게 되면 세입자들은 나가야 되는 전월세 매물 장기 면장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세수 전가의 우려도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비거주 1주택자도 1주택이잖아요.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 장특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줬던 이유는 사실은 이 시간이 지나면 물가가 상승하잖아요. 그 물가 인상률에 따른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 도입했던 그 제도였거든요. 근데 그런 제도인데 거기에 대해서 기본공제를 그 12억에서 9억으로 낮춘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또 그런 문제들도 있고,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세입자들에게 전가되는 이런 문제들 또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 좀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지난번 당의 의총하고 당의 TF에서도 이런 의견이 가장 많이 나온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좀 보완할 필요가 있고, 다만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공급이에요. 공급이 가장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집값이 수도권하고
서울, 특히 서울이 문제잖아요. 그럼 거기에 그리고 빠르게 입주하기 빠르게 몇만 호를 공급하겠다가 아니라 최대한 빠르게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곳을 특히 수도권, 특히 서울에 그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정부의 힘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서울시라든지 수도권의 지자체장들의 협조도 필요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부동산 공급과 관련된 주택법이라든지 도정법이라든지 이런 법들도 여야 간에 국회에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삼박자가 다 맞아 돌아가야지 빠르게 공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야당에서는 지난주에 본회의도 관련돼서 부동산 공급 관련된 법안들 처리하기로 했는데 보이콧하면서 안 들어와서 결국은 본회의 못 열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규탄 기자회견도 했었는데 당에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오세훈 시장도 말로는 공급이 중요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실제로 또 중요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또 반대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좀 국민들을 좀 바라보면서 여야의 그 유불리나 정치적인 그 관점보다는 좀 국민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좀 협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꼭 듭니다. 당 차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손질을 할지 의원님의 생각과 좀 비슷하게 갈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지금 당에서 TF를 그래서 만들었어요. TF 만들어서 세제 개편안이라든지 또는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 이제 당에서 논의할 것이고 사실 이번 전대를 통해 갖고 당정 엇박자 이런 지적들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정청래 그 후보 측에서는 그런 적이 없는데 억울하다 이렇게 또 반론도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난 1년간의 당정 간의 그 문제들은 뭐냐면 당정 간에 이렇게 반명이다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닌 것 같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해서 최선을 다했고 많은 개혁 법안들을 처리했어요. 정청래 대표 체계하에서 잘했습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다 잘 해온 측면도 있는데 문제는 몇몇 사안에서 당청 간에 갈등이 있는 것처럼 외화됐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협력이라는 것이 모든 의견들이 당정 간에 일치해야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의견이 틀릴 수 있죠. 그리고 이번에 김민석 당대표가 일성을 한 것들이 당에서는 앞으로 협력적, 창조적, 수평적 당정관계를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당이 그 보완도 하고 정부의 정책을 보완도 하고 또 민심을 전달도 하고 방패막이 역할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당정 간에 이견이 있는 것들을 내부적으로 잘 조정하는 역할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역할들이 지금 그런 과정들이 지금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것들이 예를 들어서 당정 간에 이견들이 있는 게 밖으로 표출이 되면 국민들이 불안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당청 간에 충분하게 수기하고 논의하고 이견들도 다 접근한 다음에 그 결정된 내용들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가져가자라는 게 그 김민석 대표가 말하는 당정청의 그 새로운 그 모습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세제 개편안이나 부동산 공급 관련된 의견들을 당에서 당청 간에 논의하는 과정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공급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사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이게 속도를 낸다고 되겠냐 네. 이런 회의적인 시각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좀 입법 차원에 좀 더 집중을 했을 때는 어떻게 공급을 지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공급 기간 단축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겠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세 차례에 걸쳐서 발표를 했어요. 작년 그 97 대책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를 착공하겠다. 여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지난 1월 29일 날 129 대책에 대해서 수도권에 6만 호 추가 공급하겠다라는 것이 있고, 이번에 이제 8월 13일 발표했던 수도권에 23만 호 플러스 알파 이렇게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특징은 뭐냐면 그 기존에 발표했던 135만 호와 6만 호에 대한 착공 시기를 2030년보다 최대한 당기겠다. 인허가라든지 보상 절차들을 간소화해서 그전에는 도시개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인허가를 해주고 보상하고 이런 과정들이 순서대로 갔어요. 직렬로. 근데 그걸 병행하겠다. 이렇게 해서 최대한 기간을 단축하겠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수도권의 유후부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라든지 군시설이라든지 폐교 같은데 이런 데와 그리고 이제 역세권과 하고 역세권 주변에 있는 저층 주거지 거기들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거기는 서민들이 선호하는 지역이기도 하고 또 빠르게 주택 공급이 가능한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해서도 그 오히려 재개발 같은 경우는 동의율도 75%에서 70%를 낮춰주고 또 빠르게 착공했을 경우는 인센티브도 주는 등 재건축 재개발도 병행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을 같이 병행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그 개정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재건축 재개발 요건이나 완화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도정법 개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주택법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을 되게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또 국민의힘에서 이런 법 개정에 대해서는 또 보이콧하고 있는 이런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정말 그 국민들이 내가 살 집 한 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 노력에는 여야가 없이 저는 협력해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